대표님 제가 질문이 있어서 왔는데요. 어제 EQ900이 뭐 또 하나 들어왔는데 뭐 저 터보 엔진 왜 사는지 모르겠다. 3.3 터보. EQ900은 무조건 3.8인데 3.8이라고 얘기를 하신 걸 들었거든요, 제가. 근데 EQ900이나 뭐 G90들은 왜 터보 엔진을 사면 안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지금 카메라를 켰거든요.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지금 질문은 시청자분들이나 중고차를 구매하는 예비 소비자분들한테 되게 유용한 꿀팁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리뷰어의 관점에서도 나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서 정비를 3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정비를 하면서 또는 우리가 중고차 구매 점검이 우리 이 게러지의 많은 그 업무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리뷰하는 관점에서 신차 때나 차의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차, 10만이 넘은 차, 중고차의 메인터넌스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터보 엔진에 대한 기술력이 단순하게 출력을 뽑아내는 터보를 만드는 데는 뭐 큰 문제점이 없다. 출력이 나오는데 뻥마력이라는 말들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리뷰할 때 새 차를 기준으로 과거에 제네시스 G70이 처음 나왔을 때나 스팅어가 됐거나 뭐 G90, EQ900 모든 차를 봤을 때 벨로스터 N도 그렇고 아반떼 N도 그렇고 현대자동차의 그 고압 터빈, 터보의 부스트 양이 좀 높고 고용량 인젝터를 넣어서 높은 출력을 뽑아내는 엔진을 세팅할 때 현대자동차는 유럽의 벤츠, BM, 아우디나 뭐 포르쉐나 이런 애들하고 사실 직접 비교는 말이 안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비교를 하면 출력에 나오는 그 포인트, 최대 출력이 나오는 그 시점은 사실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 출력이 약간 좀 과장돼서 나오느냐, 그리고 잘 짜여진 어떤 엔진의 프로그램 로직에 의해서 엔진을 제어하고 알고리즘 자체가 완벽하게 제어가 되는 알고리즘을 갖고 만들어지느냐를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일단 현대자동차의 터보 엔진들은 토크랑 출력이 올라갈 때 이 터보나 엔진의 출력 곡선을 이렇게 제어하는 능력이 아주 세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구간을 버리고 어느 구간에서 빵 하고 출력이 나오는, 이거 지금 단순한 표현이긴 한데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엔진의 블럭, 그 다음에 헤드, 터보 라인, 냉각 제어, 그 다음에 오일에 관련된 오일도 사실 냉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윤활이라든가 방청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오일을 통한 냉각까지를 봤을 때, 이제 뭐 사실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BMW나 벤츠, 아우디하고 비교되는 것 자체가 나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100년 이상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독삼사의 엔진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BMW랑 벤츠랑 아우디가 쓰는 3000cc 6기통의 터보 엔진들이 대부분 한 340마력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게러지를 운영하면서 그들의 10만 킬로, 15만 킬로 된 차들이 막 진짜 관리를 심하게 안 한 차들 왔을 때 누유라든가 누수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은 관리가 심하게 안 되고 막 타고 엔진오일 안 갈고 이런 차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현대자동차의 3.3 터보는 일단 배기량이 300cc가 더 많고 약 370마력 정도가 나오는데, 뭐 트윈 터보라든가, 물론 트윈 터보를 걸죠 얘네는 양쪽 블럭으로 빼서. 근데 벤츠나 BM 같은 경우는 싱글 터빈으로도 가는데, 근데 마력수가 싱글 터빈에 훨씬 더 안정적인 그 레이아웃 내구성을 확보하고 340마력, 현대자동차는 트윈 터보를 걸고 300cc가 더 많은데 내구성이 확보가 안 되면서 370마력. 그러면 나는 여기서는 엄청난 갭 차이가 난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지금 3.3 터보를 내가 왜 소비자들이 나한테 상담을 할 때, 노사님 저 3.3 터보 계약해서 차 보내요, 난 못 사게 합니다. 못 사게 해요, 3.3 터보. 왜냐면 여기 이제 우리 박민선 PD가 이 자료를 올릴 텐데, 우리한테 3.3 터보가 온 중고차를 구매해서 온 차가 대략 지금까지
약 20대라고 하면 20대 중에서 한 7만 킬로 미만의 미세 누유나 일반적인 누유 빼고 아예 아무 컨디션에 문제가 없다라는 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고, 이제 EQ900, G90, 뭐 K9 같은 거 중고차 사서 우리한테 정비를 맡기는 분들은 대부분 3천만 원대 전후를 사기 때문에 키로수가 일단 한 13, 4만이 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13, 4만 탔으면 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근데 벤츠, BM, 아우디랑 제네시스 3.3 터보가 둘 다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13만을 탔어. 그래도 현대자동차의 3.3 터보 엔진이 훨씬 더 수리할 범위가 많아지고 관리를 했다라는 기준에서, 왜냐면 우리한테 온 손님들 중에 신차를 사서 중간중간 정비를 하면서 탄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으로 내가 정비를 하면서 보는 부분들은 냉각계통입니다. 냉각계통에서 보면 요거를 일단 올릴게요. 요거는 내용이 많아서 가스켓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냉각계통에서 이 차가 열 에너지를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열이 너무 높고 이 제어가 제대로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니까 오일에 관련된 것들, 가스켓이라든가 파이프라든가 이런 오일 라인들이 다 작살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네시스 3.3 터보나 G90 3.3 터보 이런 애들이 옵션도 좋고 전자식 댐퍼 들어가 있고 다 좋긴 한데, 그게 이제 새 차를 사서 한 5만 킬로대까지인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돈이 들어가고, 지금 이 차 게러지에 가서 볼 차는 13만, 얘가 13만 7천 킬로인데 현재까지 전차주의 정비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블루엔즈에서, 제네시스 전담반에서. 그리고 불과 6개월 전에 7천 킬로 전에 또 이렇게 정비를 했는데 지금도 상태가 안 좋죠. 아마 이 전차주분도 이제 정비하다 질려서 팔아버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벤츠, BM도 그런 차들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드물어요. 제가 정비하면서 벤츠, BM의 가솔린 엔진들이 10만 킬로 넘었을 때 망가지는 부분들은 정말 전차주가 심하게 정비를 안 하고 그냥 기름만 넣고 탔을 때, 오일도 막 2만 킬로마다 센터에서 알림 떴을 때만 갈고 아예 관리를 안 했을 때, 냉각수도 한 번도 안 갈고, 그런 차들은 사실 13, 4만 킬로 돼서 망가지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래도 제네시스 3.3 터보만큼은 안 망가져요. 스팅어 3.3 터보, G70 3.3 터보 다 똑같습니다. 내가 여기 정비하면서 느낀 건, 이 엔진들은 냉각계통이 제어가 잘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 출력을 현재 이 엔진에 들어간 소재들이 견디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터보 걸고 분사량 늘려서 출력을 올리는 건 되게 쉬워. 옛날에 우리 90년대 2000년 초반에 독강 터보 튜닝하신 우리 야붕이들은 다 알 거예요. 출력 높이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높아진 그 출력을 감당할 수 있느냐죠. 제어할 수 있느냐. 엔진이 뽀개지지 않고, 엔진이 오버히팅 되지 않고, 기어가 나가지 않고, 디퍼렌셜이 버텨질 수 있느냐. 왜? 출력을 올리는 건 쉬우니까. 근데 그걸 제어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어를 할 수 있어. 뭐, 내구성을. 그 다음이 뭐야? 그 출력이 연비와 함께 낮은 RPM, 중저속, 고속 섹션에서 다 풍부한 토크와 마력 제어가 원활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연비가 또 받쳐줘야 돼요. 그게 진짜 기술력인 거죠. 근데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출력을 뽑아내야 된다, 내구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제어가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나는 출력만 뽑아낸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문제가 심각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3.3 터보는 사지 마세요. 정말 내가 이 출력을, 사실 EQ900 갖고 출력으로 뭐 얼마나, 하체가 어차피 물컹물컹한데. 그리고 이 터보들은 브레이크도, 디퍼렌셜도, 미션도, 댐퍼도 쉽게 메인터넌스가 금방 떨어져요. 달렸을 때 출력이 팡팡 나오기 때문에 토크가 3.8에 비해서 되게 3.8이 내가 알기로는 300마력이 넘는데, 그건 내가 봤을 때 뻥마력 같고 실제로는 한 200 중후반 마력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100마력 가까이 나는 차이가 날 걸로 보이거든요. 최대 토크가 들어갈 때. 근데 이 미션과 디퍼렌셜이나 이런 것들도 똑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내구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자댐퍼도 쉽게 금방 이 댐퍼의 수명이 줄기 때문에 나는 중고차를 살 때 EQ900이나 G90,
그 다음에 K9에서 3.3 터보는 절대 안 사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 3.3 터보가 자꾸 적재가 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수요가 없고 기존에 새 차를 샀던 3.3 터보들은 팔아야 되잖아. 그러다 너무 안 팔려서 이제 지금보다도 현저하게 가격이 한 3, 400 더 떨어지면 그러면 살만하죠. 왜냐면 그 떨어진 금액으로 내가 차를 사서 수리비를 넣어야 되면 돼. 요 지금 가서 볼 차가 차주분이 내가 이걸 보증 수리를 보내서 이제 누유되는 부분을 잡을 건데 그리고 나서도 대략 600만 원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이분은 우리 거 영상에서 봤듯이 EQ900을 사서 2, 300만 원을 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300만 원이 더 들어가게 생긴 거죠. 사실 뭐 중고차 적급 사갖고 300만 원 쓰는 게 대수냐는데 중고차 값이 2천만 원 초중반이에요. 초중반을 주고 사서 600을 쓴다? 난 안 사죠. 그건 사실 오바죠. 4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서 한 500을 써서 차를 신차 컨디션에 준하게 만들. 그거는 가능성이 있어. 왜? 차값이 4천이 넘으니까. 근데 2천만 원대 초반 차를 사서 5, 600을 쓴다? 그럼 차값의 4분의 1을 쓰는 거잖아요.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2천만 원 초반이면 맥시멈이 300 정도를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3 터보는 절대 사면 안 되고 지금 이 차주분은 나한테 안 물어보고 산 거를 되게 후회하고 계세요. 근데 처음에 나는 너무 이렇게 쉽게 진행하시길래 뭐 차를 잘 아시나 보다. 근데 이제 어제 저한테 전화해서 제가 빨리 이거 반납해라 취소를 했는데 이미 중고차 쪽에서 등록 진행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사실 차를 소급한 건 아니잖아요, 딜러가. 누유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보증 수리로 어차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장 실수한 건 노사장한테 좀 더 물어보고 살 것. 두 번째는 3.8하고 3.3 터보 두 대를 놓고 고민이었는데 3.8이 주행거리도 더 작았어요. 내가 왜 안 샀냐 했더니 옵션, 출력, 휠 모양 그것 때문에 이걸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다시 또 긍정적으로 제가 풀어드렸죠. 뭐 출력이 세니까 하자는데 일단 차를 다시 보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차가 지금 그 문제 3.3 터보인데 요런데 누유, 뭐 여기 누유, 앞쪽에 전크랑크 리데나 누유 막 이런 게 있어서 요런데도 이제 오일이 많이 묻었죠. 그러면 이제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 13만 킬로를 탄 차가 이 정도 누유 있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다른 게 이미 전차주가 제네시스, 현대, 블루엔진이나 이런 데서 1,000만 원 넘게 지속적으로 수리를 했어요. 그리고 요거 차를 판매한 딜러분이 말하기를 성능 검사를 며칠 전에 봤어요. 그리고 그 딜러분이 이 차 내용을 기억해요. 뭐 깨끗했대요. 그러니까 성능 검사 후에 지금까지 대략 한 1주, 2주 정도 지났거든요. 그리고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짧은 기간 안에 또 이렇게 누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이쪽에 보면 사륜이잖아요. 이게 미션에서 앞쪽으로 구동이 와서 여기 이제 앞바퀴로 나가는 여기 앞에 디프가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누유가 많고 아까 여기 이런 데 틈에서 나는 거 보면 얘네들이 이제 터보니까 토크가 세잖아요. 토크가 한 50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토크가 세게 걸리고 어떻게 하고 또 전륜의 디퍼렌셜 오일을 웬만한 제조사들이 딜러십들이 오일을 잘 안 갈아주려고 그래요. 무교환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열이 세게 먹고 출력이 세면 입력 토크가 세기 때문에 부하가 많이 걸리죠. 그러면서 이런데 누유가 발생하고 요쪽에 이제 스티어링 시스템도 여기도 지금 누유가 있는데 오무기어 세트 자체에도 지금 누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도 출력이 센 차량들은 MDPS가 작동하든 뭐하든 그러니까 토크가 높고 마력이 높으면 각종의 구동 계통에는 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들어가요. 출력 때문에. 그래서 요런 부싱들도 얘는 타면 하체가 되게 헐거워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서스펜션의 암대 끝에 있는 부싱, 부트에도 피로도 누적이 되게 심하고. 그리고 얘는 지금 전자 댐퍼 들어가 있는데 댐퍼도 수명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교체가 안 됐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차는 제가 알기로는 쇼트 엔진 교체로 알고 있거든요. 엔진 그 정비 이력을 보면 쇼트 엔진 뭐 교체 이런 내역이 이렇게 정보 열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쇼트 엔진 교체를 받았는데도 이런 거 보면 새 거잖아요. 이 키로수에 보면. 그러니까 쇼트 엔진 교체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도 이렇게 누유가 있다라는 건 이런 데 보면
오일이 위에서부터 어디서 지금 막 다 타고 내려와요. 그리고 그런 오일들 때문에 이쪽으로 오일이 묻은 건지 아니면 출력이 세서 그런지 미션도 보면 지금 팬이 다 젖어 있거든요. 이런 데가.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쪽에서 오일이 타고 내려간 건지 지금 한번 세척을 한 것 같은데 어딘가에서 오일이 지금 다 타고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차들이 얘는 지금 오일을 한 번도 안 간 것 같거든요. 여기 끓는 적이 아예 없잖아요. 여기 오일도 아마 다 이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얘는 운 좋게 여기에는 지금 누유가 없는데 다른 3.3 터보들은 보면 디퍼렌셜이나 뒤에 구동축에도 문제가 있는 차들이 좀씩 있고 그리고 얘네가 열이 높다 보니까 요런 데가 부식이 빨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차 촉매, 1차 소음기 이렇게 해가지고 터보 엔진이니까 높은 열이 들어오니까 여기 플랜지 부분도 이 경화나 부식이 되게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배기 라인 쪽에도 정비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더불어 뒤쪽에 있는 서스펜션의 이런 암대들의 부싱 크랙도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출력 하나 때문에 내구성 안 좋고 누유, 누수뿐만이 아니라 파워트레인과 하체의 내구성도 현저하게 빨리 떨어져요. 그러니까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을 내가 많이 쓰고 터보를 즐기겠다. 그러니까 돈을 나는 쓰겠다 하면 괜찮은데 가급적이면 그냥 3.8이 제일 나아요. 그냥 3.8이 빨리 다닐 때는 뭐 엔진 출력도 별로 안 나오고 토크도 별로 안 나오고 안 좋지만 어차피 EQ900이나 지구는 부드럽게 타는 데 세팅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효한 그 엔진이 나는 훨씬 좋다고 보는 거죠. 풀악셀 하겠습니다.